뭐 한국 사회 이 갈등,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뭐 나중에 발표하겠지만은 사실 여론조사 데이터인데, 그 여론조사 데이터에 오늘은 발표를 안 하지만 그 한국 사회에서 갈등을 정치 갈등, 이념 갈등, 뭐 세대 갈등, 뭐 예전에 지금도 있기는 하지만 지역 갈등이라든가 계층 갈등, 이런 갈등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더니 제일 심하게 느끼는 게 정치 갈등이라고 하더라고요. 정치 갈등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오늘도 지금 뭐 광화문 주위에서 제 학교가 근처라서 하면은 조용할 때면은 광화문에서 또 헌재가 또 학교에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헌재에서 집회하는 하고 버스들이 잘 안 다니니까 되게 실질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데, 어쨌든 한국 사회의 갈등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의도치 않게 많은 피해를 얻고 있고, 또 뭐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지금 왜 이 사태가 지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작동이 멈춰 있는 상황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사실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 오늘 발표할 것은 이런 비상계엄, 그러니까 1, 2, 3 비상계엄이 있었고, 뭐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은 선포하고 이제 12월 4일 날 1시 2분에 계엄 해제 결의안이 재석 190명 전원이 찬성을 했고, 일단 한 3시간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국회에서 다시 이제 12월 7일 날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상정이 됐는데, 당연히 탄핵소추안은 아시겠지만은 200명이 3분의 2가 넘어야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폐기가 되고 두 번째 상정됐던 12월 14일 날 2차 탄핵소추안이 찬성이 204표로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은 이게 말이 비상계엄이듯이 비정상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비상계엄 이후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한국 사회 갈등과 민주주의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궁금해서 저희들이 2월 25일부터 2월 28일까지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600명이 참여를 했고요. 물론 뭐 요즘에 여론조사가 일주일에도 뭐 10개가 넘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그래서 지금 이미 우리가 한 달 전이라서 지금하고는 좀 뭐 사실 그 당시의 결과하고 지금하고도 뭐 일치하진 않을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좀 살펴볼 수 있어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우선 이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입니다.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뭐 물어봐서 0부터 10까지 11포인트 스케일로 했고, 이제 한국에는 보통 그렇게 물어보면 5점을 많이 찍기는 하는데, 그래서 보통은 5라고 했던 사람들이고, 만족하지 않는다는 0부터 4까지, 그리고 만족한다는 것은 6부터 10까지 이렇게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연구소에서는 거의 매년마다 이런 서베이를 하는데, 파란색은 2013년, 그러니까 오렌지색은 2024년, 가장 최근에 이번에 발표하는 것도 2025년 2월 달에 했던 건데, 이렇게 보시면 좀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만족한다고 한 사람들이 이제 점점 정확히 말씀드리면 2024년은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들 여론조사는 6월 달에 했습니다. 6월 달에 해서 사실 그 국회의원 선거가 된 한 2달 후에 여론조사를 한 것이고, 가장 최근의 것은 말씀드린 대로 2월 말에 한 건데, 이제 그래도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대답을 했는데,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동의가 안 되시나요? 이건 이따가 얘기할 때 한번 저희 나름대로 인터프리테이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변화가 있었다. 근데 여러분들 뭐 얼마 전에도 왜 전 세계에 보면 뭐 예를 들어서 VDEM이라고
민주주의 다양성을 연구하는 스웨덴에 있는 거라든가 프리덤 하우스라든가 뭐 이코노미스트에서 하는 그러니까 매년 그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나라별로. 하는데 보면은 그들은 주로 엑스퍼트, 그러니까 전문가들에 의한 평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수준이 아주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트들이 평가하는 민주주의가 하락을 했는데 국민들, 일반 시민들이 평가하는 민주주의는 상승을 했다는 그런 차이도 우리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제가 그 지표들을 정당이랑 정치 이념별로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러니까 하려고 이제 여기서는 정당의 지지, 그러니까 정당 선호도가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2024년에는 그 국회의원 선거 지난 2달 후여서 아무래도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이 득표를, 그러니까 의석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좀 과다대표가 된 거지만은 이번에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사람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거의, 그러니까 통계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웹조사라서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조국 혁신당의 지지도가 우리는 보통 보면 5%에서 6% 정도인데 조금 높게 나오고, 또 무당파가 이제 아무래도 많아진 게 이제 아무래도 정치에 대해서 내지는 정당에 대해서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 그리고 무당파인 사람들이 행태들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은 그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 최근에 된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만족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제일 높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이고, 무당파들은 사실 이게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가 오히려 제일 낮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도 없을지만은 정치를 좀 약간,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서 어쨌든 보면은 이제 그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은 이런데, 이게 여러분들은 그럴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한국만 보는 게 아니고 저는 주로 여론조사를 보고 이제 나라들마다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많이 보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정부 여당이 오히려 야당보다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가 높습니다. 다른 나라들. 왜냐하면 본인들이 선거에 이겼고, 그러니까 정부를, 그러니까 어쨌든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들은 대부분 높은데, 지금 2025년에서 한국은 야당, 물론 뭐 제일 야당이긴 하지만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그 만족도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낮고, 무당파들은 또 제일 낮고, 이것도 사실은 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현상이고, 이게 뭐 지금 우리 맥락에선 뭐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전 세계로 이렇게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그래서 그 보통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데, 한국은 지금 2025년의 한국은 그렇지 않다. 이게 좀 재미있었던 결과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거는 뭐냐면 그 나라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잘 자리 잡았는지에 대한 척도로 쓰이는 여론조사입니다. 그게 뭐냐면 3가지 문장이 있는데, 첫 번째는 민주주의가 다른 어떤 정치 체제보다 항상 우월하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그러니까 되게 지지이고, 두 번째는 상황에 따라 독재가 민주주의보다 나을 수 있다. 독재라는 게 그러니까 대안으로도까지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치 체제가 민주주의든 독재든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근데 이 3가지 문장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선택하게 한 건데, 보면은 그러니까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 이제 그 2025년에 오히려 그 민주주의가 다른 정치 체제보다, 그러니까 물론 큰 차이는 없지만 좀 증가하고, 이제 독재에 대한 이제 그 좀 반감 내지는 비판적인 게 좀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보입니다. 이런 차이가 이제 연도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올해 정당별로 이걸 보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과 국민의힘 무당파를 보면은
특히나 여기서는 저는 사실 되게 걱정이 됩니다. 정당을 지지하고 정당이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가 지금 거의 40년에 가까이 민주주의를 경험했는데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30%가 상황에 따라서는 독재가 민주주의보다 나을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하는 건 이거는 저는 사실 진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자리 잡고 그랬을 때 당연히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지할, 물론 뭐 60%에 가까운 게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너무 걱정이 되는 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뭐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는가? 뭐 여러분도 뭐 정치에 워낙 관심이 많고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2월 저희 연구는 2월 말에 여론조사가 됐고 하면은 지금은 이것보다는 좀 이렇게 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낮긴 하지만 어쨌든 한번 보시면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시면 한 77%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잘한 20% 정도가 잘했다. 비상계엄이 잘한 행동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정당별로 보니까 당연히 야당인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96%나 아주 잘못된 것이다. 무당파도 한 70%에 가까운 사람들이 내지는 합치면은 한 뭐 80%에 그러니까 80%에 가까운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가 넘는 사람들이 비상계엄은 잘한 행동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정당을 지지하고 그러니까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을 지지하는 것에 따라서 비상계엄에 대한 인식이 확연히 다르고 특히나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는 당연히 이렇게 50%가 넘는 사람들이 비상계엄이 잘한 행동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걸 또 그러니까 정당만 보는 것보다는 이제 이념적으로 봤더니 이제 파란색이 진보고 오렌지색이 중도, 그러니까 회색이 이제 보수인데 보시면 이제 잘못된 것이도 우리가 기대한 만큼 이제 진보라든가 중도도 합치면은 꽤 많죠. 그러니까 거의 뭐 85%가 이제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데 보수 같은 경우에는 한 37%, 38% 정도가 그래도 잘한 조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념적으로도 이제 진보하고 보수가 확연히 다른, 그러니까 비상계엄이라는 이벤트에 대해서도 확연히 다른 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게 탄핵에 대한 인식을 보면은 과연 탄핵을 인용을 해야 되는지 기각을 해야 되는지 여론조사를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65%가 탄핵을 인용해야 된다고 응답을 했고 30%가 기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6%가 잘 모르겠다라고 전체적으로 그 탄핵에 대해서 대답을 했는데 이걸 이제 당별로 보면 우리가 뭐 당연히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98%가 그러니까 재미있습니다. 이제 민주당을 지지해도 이제 1.2%는 물론 이게 통계적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지만 어쨌든 그렇고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사실은 뭐 76%가 탄핵을 기각해야 된다고 하지만 국민의힘 중에서도 한 16%는 그래도 인용을 해야 된다라고 대답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렇지만 중도 같은 경우도 뭐 66%가 탄핵을 인용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 정당 지지가 완전히 갈려서 이 정당에 따라서 여당을 지지하는지 야당을 지지하는지에 따라서 이게 확연히 갈린다는 걸 이제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념 성향을 보더라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수인 경우에는 50% 넘는 사람들이 탄핵을 기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면에 그러니까 중도라든가 이제 진보. 근데 저희들 샘플링에서는 여기는 오늘은 발표 안 하지만 그 보수가 40이고 그러니까 진보 30, 중도 30으로 샘플링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수가
샘플링에 대해서는 이제 보통 뭐 3, 4, 3이라고 보통 하는데 저희는 해보니까 하여튼 요즘에 어쨌든 보수 유권자들이 여론조사에 되게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40%가 보수, 본인이 스스로 그걸 보수라고 했던 사람들이 40% 잡혔는데 어쨌든 이제 과반수 이상이, 보수의 과반 이상이 탄핵을 기각한다, 했으면 한다, 기각을 바란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그러니까 그 비상계엄에 대한 태도하고 이제 탄핵에 대한,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바르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탄핵은 기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있는 거죠. 꽤 있고, 이제 물론 아주, 그러니까 이제 비상계엄이 잘 된 것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탄핵을 기각하는데 여기에서의 이 집단이 있는 거고, 그런데 아주 다수는 여전히 어쨌든 비상계엄도 잘못됐지만 이제 탄핵도 그러니까 인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전반적인 전체 샘플을 봐서는 그런데 이 샘플을 나눠봤습니다. 나눠봐서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과 보수를 보면은 보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보수 중에 이제 탄핵 우선 계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이 한 60%고 잘했다고 하는 사람이 38%인데 보수 중에는 탄핵을 인용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50%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50% 이상은 이제 해서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잘못됐지만 어쨌든 탄핵은 너무 가혹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고,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상계엄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과 잘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잘 됐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제 어쨌든 이제 이만큼 한 사람들은 이제 탄핵을 기각해야 된다라고 해서,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라든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까 보였던 여기하고는 아주 많은, 그러니까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걱정이 뭐냐 하면 이제 이런 그 정당 갈등이 이렇게 폴라라이즈 된 상황에서 우리가 뭐 헌재에서 어떤 경향,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과연 그 사람들이 그걸 수용할 것인가. 뭐 지금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헌재가 인용을 할지, 기각을 할지, 심지어는 각하를 할지, 우리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결정이 나오든 여기서 보면은 이념적으로도 그렇고 정당 지지에 따라서 워낙 이제 갈리기 때문에 과연 그게 만약에 저는 특히나 뭐 인용이 되더라도 8대 0이 아니거나 어쨌든 그게 헌재가 이런 좀 약 분열된 이런 모습을 보이면 더 정치 세력 간의 분열이 더 커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번 그 비상계엄 이후에 지금까지가 우리 사회를 되게, 그러니까 기존에 사실 뭐 이재명 교수님이 얘기하시겠지만은 기존에 폴라라이즈 됐지만 더 그걸 양극화를 초래하고, 과연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해서 그 결정에 대해서 뭐 우리 뭐 국무총리도 어쨌든 당연히 결과에 수용해야 된다고 하지만,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럴까? 제일 걱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그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일지가 앞으로 한국의 민주주의에 되게 큰, 그러니까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